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 압도적으로 정신력 강한 사람 특징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SNS에서 보면 멘탈에 대한 콘텐츠가 많죠. 멘탈이 좋아지는 방법에 대해서 주로 나오잖아요. 저희 채널에서도 이제 유세미 직장 수업에서도 그런 부분을 정기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콘텐츠가 돌아다녀도요, 사실은 나는 멘탈이 약해 이러면서 계속 멘탈이 약한 채로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멘탈은요, 천성적으로 타고나는 부분보다는 이제 나중에 관심을 갖고 노력해서 좋아지는 부분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무조건 관리하셔야 됩니다. 나의 멘탈이 얼마나 건강하고 튼튼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요, 우리가 정신력을 조금 더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체크 포인트 다시 한번 눈여겨보고 실천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여기서 이제 멘탈이 처음 소개해드린 것처럼 보통 사람보다 이제 압도적인 사람들의 어떤 기본적인 마인드가 뭐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불안할수록 움직입니다.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라고 불안해하지 않겠어요? 전혀 불안해하지 않는다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그죠? 우리는 불확실한 오늘과 내일을 누구나 맞이합니다. 당장은 이제 오늘 오후 회의에서 발표해야 되는데 잘할 수 있을까? 이거 불안해하죠. 요새 본부장한테 찍힌 것 같은데? 이러면서 또 불안해하죠. 그와 동시에 오늘 이제 아들이 아니면 딸이 유치원에서 소풍 가는데 안전하게 잘 데리고 갔다 올까 선생님들이, 혹시 우리 애만 또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막 이러면서 또 불안해해요. 워킹맘들은요, 회사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떨어뜨려 놓고 있는 자식, 어린 자식 때문에 동시에 불안해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가실 날이 없죠, 사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디서 갈려요? 불안해하고만 있는 사람과 이제 그럴수록 움직이는 사람, 이렇게 나뉘고, 이게 이제 멘탈에 대해서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얘기예요. 멘탈이 좋은 사람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똑같이 이제 파도처럼 엄습합니다. 그럴 경우에 일단 움직이는 게 가장 강력한 효과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내일이 월요일이에요. 아침에 회의가 있어요. 근데 직장 상사가 아주 진상이에요. 월요일 아침부터 기강 잡는다고 뭐 소리 지르고 그걸 보고라고 하냐 난리를 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월요일날 회의를 할 생각을 하면 일요일 저녁 오후부터 막 심장 벌렁거리고 내일 또 무슨 욕을 먹나 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죠. 예전에 저도 경험했던 에피소드예요. 진짜 일요일 오후부터 막 눈물 나는 거예요. 회사 가기 싫어서.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랑 저녁을 일요일 저녁에 막 먹어도 입맛도 없고, 회사를 그만둘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런 거 생각하고 진짜 가기 싫다고 생각한 적이 많았어요. 이미 일요일 오후를 완전히 망치는 거죠. 잠도 안 오는 거예요. 그때는 그랬어요. 어렸으니까.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움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전혀 몰랐던 거죠. 지금의 이제 예전에 그 어렸을 때의 저를 만나게 된다면 꼭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누구나 두렵다. 팀원들 다 똑같다. 이렇게 얘기해 줄 거예요. 너만 불안한 게 아니야. 너만 이미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만 알아도요, 이 사실만 알게 돼도, 이제, 자기가 그런 불안한 생각 속에 자기를 가두지 말고 벗어나려고 이제 작정할 수 있어요. 어떻게 벗어날까요? 움직이는 거예요. 일단 몸을 움직이면 불안도 털어내기 쉬워져요. 잠도 안 오는데 그냥 막 이렇게 누워 계신 분들 계시죠. 내용도 잘 안 들어오는 막 드라마 이렇게 눈으로 막 그냥 쳐다보고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재미도 없는데, 불안을 증폭시키는 거예요. 움직이면서 그 정체에 맞닥뜨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내일 회의가 굉장히 무섭다고 하면 어떤 공격이 들어올지, 자, 노트북을 일단 켜세요. 일단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죠. 어떤 예상 질문, 어떤 꼬투리를 잡을까, 그 직장 상사가. 알잖아요, 사실. 하루 이틀 같이 일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야말로 게임하는 심정으로, 자, 이렇게 공격해오면 이렇게 받아치고, 이렇게 공격할 때는 이런 근거로 반격해야지. 그러면 내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거는 뭔지, 더 논리적으로 탄탄하게 나를 무장시키고 준비하는 거. 결국 그게 딱 회의만 가지고 이제 임기응변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내 실력을 점점 쌓는 거예요. 결국 나한테 이제 영양분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하는 과정이 나를 불안으로부터 어느 정도는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불안이 사라지지 않아요. 뭐 진정제 약 먹는다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무조건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여야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냐. 타겟팅을 정확하게 하고 오늘 이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실천해 보시기 바라겠어요. 자, 두 번째, 냉정합니다. 정신력이 압도적인 사람들은 이게 감정적이지 않고 냉정한 부분이 이제 많은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저 사람 마음이 약해 이런 표현할 때가 있죠. 이게 멘탈이 약하다는 거하고도 비슷하잖아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제 뭔가 나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끊임없이 끼치는 사람인데 그래도 어떻게 매몰차게 그렇게 거절을 하냐 사람을 이러면서 질질 끌려다니는 사람은 그 사람 자체가 좋아서라기보다는 우유부단한 거예요. 맺고 끊는 것이 정확하지 않다면 멘탈이 약한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오늘 이제 마음을 딱 제대로 먹고 오늘부터 퇴근 후에 1시간씩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막 다 헬스클럽 다 끊어놨어요. 피트니스 센터. 그런데 동료가 오늘 참 기분이 참 그런데 같이 맥주 한잔 하자 이랬어요. 그래서 또 마음이 약해진 거예요. 맥주를 마신 거예요. 그 동료가 굉장히 우울한 것처럼 보여서 위로해주고 싶어서. 그래서 운동 결국 못한 거죠. 첫날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동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정으로 했어요. 오늘부터 이제 이제 그 피트니스 센터 가려고 했는데 못 간 거를 그 동료도 알게 됐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며칠 있다가 또 퇴근 후에 그 동료가 또 놀러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운동 중인 거 뻔히 알면서. 그래서 뭘 운동을 해. 그냥 놀아. 이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에이, 그래, 놀자. 무슨 운동이냐. 가서 뭐 마실까? 뭐, 치맥? 뭐, 이렇게 해요? 아니면, 미련 없이, 나 이제부터 운동하러 갈 거야. 이러면서 딱 잘라요.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요, 미련 없이 잘라내야 할 때는 결단을 할 줄 압니다. 이건 천성이 아니에요. 내 정신력을 위해서 내가 분명히 기준을 가지고 냉정해지는 연습을 계속 해나가야지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다시 말하면 멘탈을 강화하는 셀프 트레이닝입니다. 버려야 할 때는 미련 없이 버린다는 원칙, 멘탈이 아주 중요하겠죠. 부정적인 영향인 줄 알면서 인간관계에 그런 부정적인 인간관계에 집착한다든지 또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매일 혼술하는 습관이 있다든지 잘못된 건 줄 알잖아요. 그죠? 그거를 딱 끊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이제 오늘부터 내 멘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다. 이제 이런 결심을 한다는 건 뭐예요? 자, 냉정해지자. 이렇게 원칙을 세우는 거예요. 냉정함은 멘탈의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자, 세 번째. 실패의 의미를 재정립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또 결정적인 멘탈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누구나 일이 잘 되기도 하고 어떨 땐 또 잘못되기도 하고 예상치 못했던 일이 막 터지기도 하고 인생이 사실 그런 과정의 반복이잖아요. 이러한 인생의 경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게 바로 핵심인 거죠. 새로 시작한 일이 예상외로 잘못됐다고 쳐요. 그럴 경우에 누구는 에이고 이제 끝났다 아예 이렇게 딱 그냥 나가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 누구는 그런 실패를 대수롭지 않게 이제 쉽게 넘기는 사람도 있어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뭔가 잘못되었을 때 자기 자신을 막 몰아붙이고 비난하고 아니면 타인을 막 원망하고 이런 타입들 있죠. 내가 일상을 건강하게 잘 살아내기 위해서 뭔가 잘 안 됐을 때 나의 생각과 그 태도를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지 기준을 미리 정해두는 거 내 멘탈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살아가는데 이제 크게 휘둘리지 않는 힘이 됩니다. 자, 첫 번째 내가 실패했을 때 첫 번째 기준을 뭘로 둬야 될까요? 실패했을 때 나를 지나치게 스스로를 비난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렇지 뭐 내가 하긴 뭐래 안 될 줄 알았어 막 이래 가면서 경쟁사랑 이제 이렇게 비딩 붙었는데 우리 회사가 떨어졌어요. 안타깝죠. 그렇다고 해서 나는 난 자격 없어 난 무능해 이렇게 자기를 비난한들 뭐가 좋아지겠어요. 이번 비딩에서 떨어진 원인을 파악해서 다음 비딩에는 그런 실수하지 말자. 이번에 떨어진 거지 다음번 비딩은 모르는 거 아니야 결과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직장 생활을 잘 해내기 위한 과정일 뿐이다. 이렇게 딱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두 번째 기준. 이제 첫 번째 기준은 나를 지나치게 비난하지 않는 거였는데 두 번째 기준은 타인의 비난에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남들이 내 실패에 대해서 비난할 수 있죠. 내가 나 자신을 비난하지 않는 것처럼 타인이 나를 비난한다고 해도
좌절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비딩에 실패했다고 해서 내 직장 상사가 막 화를 내겠죠. 물론 막 신경질을 내겠죠. 물론. 그럼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직장 상사라면 화 안 내겠어요? 화 내죠,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직장 상사의 한마디 한마디를 막 독화살로 막 화살에 맞고 막 그냥 장렬하게 뭐 이렇게 막 무너져서 뭐 전사하겠어요? 어떡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막 직장 상사가 야 너는 다 된 밥상인데 그것도 못 받아 먹냐? 그리고 또 네가 과장이야? 자료도 다 만들어줬는데 PT를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떨어지냐? 다시는 너 PT 할 생각하지 마. 막 이랬어요 직장 상사가. 그러면 네 다음부터는 저는 자격이 없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이래요? 그렇게 못 하잖아요. 이런 게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내 감정을 이렇게 막 내가 이제 막 이렇게 무너지게 하지 마세요. 직장 상사한테 그런 모욕을 당했잖아요. 근데 오히려 내가 더 다음번엔 일을 잘할 수 있게 그래 내가 정말 오기를 가지고 내가 진짜 내가 다음에는 정말 잘해볼 거야. 이렇게 그 사람의 모욕을 내 추진 동력으로 만들자고 작정하는 거 나한테 가장 유리한 방법입니다. 한 가지 더 보면요. 실패에 대해서 그 방향이 맞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제 내가 실패하면 막 비난을 하겠죠. 직장 상사든지 누구든지. 내가 방향이 잘못돼서 그렇다면 약으로 알고 수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수정하는 게. 남의 비난에 나는 좌절하지 않겠어. 남의 비난을 안 들을 거야. 이게 아니라요.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게 남의 비난을 무조건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비난을 들었으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방향이 과연 맞는 건가? 혹시 저 사람이 제시하는 방향이 맞는 게 아닌가? 내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비딩에서 떨어진 이유가 논리가 부족했다. 근거가 충분히 없었다. 그래서 설득력이 떨어졌 게 원인으로 비난당했다면 가만히 생각해보고 그렇구나. 내가 이제 그 부분이 문제가 있었구나. 그 부분이 맞다면 인정하고 방향을 수정해야 다음번에 또 실패하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고집 부리는 분들이 있어요. 잘못해놓고 자기가 막 틀려놓고도 방향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방향이 지금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가를 수시로 다시 점검하는 거. 우리가 이제 실패하고 비난당했을 때 반드시 체크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유쌤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